조용필은 74세의 나이에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임을 인정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음악과 크고 작은 이벤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온 그는 한국 음악사에 살아있는 전설, 대체 불가능한 팝의 황제로 깊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조용필은 화성의 소규모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던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세대의 청중에게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와 권위 있는 상, 불후의 히트곡 뒤에는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큰 슬픔이 타올랐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서야 그는 감히 마주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 고인이 된 아내 안진현이든 평생 그와 함께했던 음악이든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3월 21일 대한민국 화성에서 태어난 조용필은 전쟁과 빈곤이 만연한 격동의 시대에 자랐습니다. 5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예술가로서 그는 많은 상실을 경험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2003년 1월 5일 심장마비로 인해 두 번째 부인 안진현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안진현은 그에게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도 묵묵히 그를 지지해준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 그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던 중 애틀랜타에서 만났고 1994년 청와대 대한민국의 대통령궁에서 결혼했습니다. 이는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였습니다. 9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간으로 여겨졌는데 그때 그는 자신의 경력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진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에게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다. 그는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미국에 있는 호텔 방에서 침묵 속에 서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고 마치 눈앞에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위해 거기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끊임없이 느껴지는 감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연과 녹음 스튜디오로 항상 바빴던 예술가였던 조용필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고 안진현은 생애 후반에 홀로 남게 되었는데 안진현은 당시 심장병을 앓고 있었지만 조용필은 그것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콘서트에 참석하여 관객석에 조용히 앉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주하곤 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는 오랫동안 공연을 멈추고 개인적인 삶을 살았으며 인터뷰에서 그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종종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노래를 듣고 그녀가 그리워서 소리 없이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필의 인생에서 또 다른 슬픔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그가 마리화나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연이 금지된 사건이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스캔들이었다. 진실은 불분명하고 그는 항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금지 조치로 인해 그는 전성기에 빛날 기회를 잃었고 당시 그의 이름은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무대에서 멀어져 있던 시절 서울의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경력이 영원히 끝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은 개인적인 아픔일 뿐만 아니라 항상 청중을 위해 노래하고 싶어 했던 한 예술가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용필은 두 아내 사이에서 자식을 두지 못한 슬픔을 안고 살았는데 이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표현한 적이 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이 없다는 것은 그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부터 경력의 중단까지 이러한 슬픔이 자신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음악에 계속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조용필의 가수 활동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왔으며 그동안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든 엄청난 성공과 실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화성에서 태어났으며 7세 때 레이 찰스가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68년 18세의 나이로 그는 록밴드 애킨스에 가입하여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서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이 겸손한 직업을 통해 그는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열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흑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 파이브 핑거스를 결성했고 1991년에는 킴 트리오에 합류하여 가수로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큰 전환점은 1976년 첫 솔로 싱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발매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에서만 큰 히트를 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유명해져서 그의 이름을 국경 너머로 알렸습니다. 이 노래는 우울한 멜로디와 심오한 가사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조용필은 진정한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 몇 주를 스튜디오에서 보냈고 목소리가 쉰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불렀으며 때로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삶과 가까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1980년 데뷔 앨범 Woman Outside the Window로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시작으로 그의 커리어에서 19개의 솔로 앨범이 연속으로 발매되었다. 1980년 그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는데 이는 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1988년 중국과 북한이 수교하기 전 중국에서 공연을 하고 2005년에는 북한에서 공연을 하여 문화 교류의 길을 열었으며 이는 그의 영향력을 드물게 보여준 사례였다. 1980년대는 그의 전성기로 KBS와 MBC 최우수 아티스트상, 1980년, 1986년, AMPX 골든릴상, 1982년, CBS 소니 골든 디스크상, 1984년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친애하는 친구, 창밖의 여인 등의 노래가 꾸준히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한국 팝의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77년 마리화나 스캔들과 1979년 공연 금지는 그에게 큰 타격이었고 이로 인해 중요한 시기에 기세가 꺾였다. 그는 그 당시 서울의 어두운 방에 앉아 음악을 쓰고 청중이 자신을 잊을까봐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그는 자신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했고 지칠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서태지와 아이들과 젊은 가수들의 한류 열풍이 그를 압도하며 또 다른 좌절을 겪었습니다. 1992년 이후에 Sad Beatrice와 Lonely Runner 같은 앨범은 예전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는 텔레비전에서 물러나 콘서트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용필은 포기하지 않았다. 2013년 63세의 나이로 앨범 헬로로 화려하게 컴백해 가온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고 헬로와 바운스 두 곡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싸이와 샤이니를 제쳤다. 이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스튜디오에서 밤낮으로 작업했고 때로는 자신의 음악이 여전히 사랑받는 것을 보고 느끼는 기쁨과 압박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4년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 20과 1993년 부산 관객 100만 명 이상 이나 2022년 서울에서의 웅장한 콘서트로 자신의 매력을 계속 주장합니다. 70세의 나이에 연간 30회 이상의 콘서트를 가진 그는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여러 번 눈물을 흘렸지만 끈기와 끊임없는 열정의 증거입니다. 조용필은 노래하기 위해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의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가 늘 목표로 삼았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예술계에서 혁신과 인내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기타를 연주하던 소년에서 그는 끊임없이 창작하는 예술가로 청중에게 기억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1983년 KBS 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은 것은 그러한 노력을 증명하는 빛나는 이정표입니다. 그는 이 상을 받았을 때 무대에 조용히 서서 어려웠던 날들을 떠올리며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생각에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려고 항상 노력한다. 1980년 카네기 홀 공연은 한국 가수가 이 권위 있는 무대에 처음 선 첫 공연이었으며 이를 통해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와 같은 차세대 가수들에게 공연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일본, 중국, 한국에서 콘서트를 열어 국제적인 청중을 사로잡으며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성공은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전환점이 되었고, 이 노래의 일본어 버전은 도쿄 거리 곳곳에서 불려졌다. 또 다른 업적은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그의 노래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수십 년 동안 그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013년 앨범 헬로와 갈럽 코리아에서 수여한 올해의 가수상은 현대 K-pop 열풍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지속적인 매력을 증명합니다. 그는 앨범 Road to 20 Prelude 1 2022에 수록된 Bounce와 Moment와 같은 노래에서 록, 팝, 발라드를 결합하여 자신의 음악을 시대를 초월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는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2022 조용필과 그레이트 버스 등 대형 콘서트를 열고 수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대체 불가능한 팝의 황제로서의 입지를 확인했다. 조용필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는 그 속에서 기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1984년 유명 정치인의 딸인 박지숙과 처음 결혼했다. 두 사람은 공통